월화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1월 13일 수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그러면서 뭐 아시다시피 네, 지금 현재 트럼프가 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당선이 되게 되면서 지금 뭐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뭐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계속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 그러면서 또 이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옆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트럼프의 빨대 딱 꽂아가지고 쪽쪽 이렇게 또 빨아드시고 있는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제가 어저께인가 이렇게 또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이 미국 대통령에 이렇게 또 당선이 된 뒤로부터 이 플로리다에 있는 이 자신의 자택, 이 별장, 마라라고 그 집에서 이 머물고 있으면서 가족들이랑 이렇게 또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도 거기에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지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트럼프랑 맨날 저녁 먹고 골프 치고 뭐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당선이 되다 보니까 전 세계 리더들로부터 계속 이렇게 또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전화가 오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랑도 막 통화하고 그래 젤렌스키 그래 너도 한번 받아봐 하면서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또 바꿔주고 그러다 보니까 젤렌스키도 막 싸바싸바 하면서 그때 우리 전쟁에 이렇게 또 터졌을 때 스탈린크 보내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지금 이 일론 머스크의 파워가 지금 막강해졌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뭐 계속 이 인사 결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이렇게 또 뽑고 있으면서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성 부서에 이렇게 또 뽑아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일론 머스크랑 그리고 라마스왑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 공화당 이 대선 후보로 이렇게 또 올라왔었던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인도계 그 사람이랑 이렇게 또 둘이 뽑아가지고 정부 효율성 부서를 이렇게 또 만들었대요.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고 해가지고 그 앞 글자만 따오면은 또 다지거든요. DOGE 다지라고 해가지고 정부 효율성 부서를 이렇게 또 맡게 되면서 이것이 공식적인 이 정부 부서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 정부가 이렇게 또 돌아가고 있으면서 좀 이제 낭비가 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낭비가 되는 것들을 가차없이 이 점검을 한다는, 그러니까 감사팀이라는 그런 소리죠. 정부를 이렇게 또 감시를 하면서 관료주의 같은 것들을 해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그런 뭐 규제 같은 것들이나 낭비 같은 것들, 뭐 지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줄이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밝혔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2026년도 7월 4일까지 인디펜던스 데이죠. 그러니까 대략 한 2년 정도, 1년 반 정도 이렇게 또 남은 거. 2년 정도 남았구나. 2년 정도 이렇게 또 계속해가지고 정부를 감사를 하면서 여기에서 어느 한 곳에서 돈이 이렇게 또 많이 빠지고 있고 낭비가 이렇게 또 심한지 해가지고 가차없이 쳐버린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 정부가 효율성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효율성으로 만약에 돌아간다고 하면은 내가 뭐 $2빌리언 정도를 이렇게 또 아낄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론 머스크가 정부를 이렇게 또 감사를 이렇게 또 하면서 아마도 또 굉장히 많은 이 부처들이 이렇게 또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부처들, 솔직히 말해가지고 정부가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 부처들을 이렇게 자른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뭐 효율성이 올라가기는 올라가겠지만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이제 부처들이 사라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더 많은 불편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에 이렇게 또 임명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앞 글자만 따오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다지라고 하는 이 코인이 있거든요. 이 암호화폐가 있는데 그런데 이 다지 코인이 옛날부터 일론 머스크가 밀어주던
그런 다지코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다지코인을 이렇게 또 밀어줄 때마다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는 이 다지라고 하는 코인의 수장이다 라는 식으로까지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테슬라나 뭐 스페이스X 이 회사에서도 이 다지코인으로 이렇게 또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만들었거든요. 그만큼 이 다지코인을 이렇게 또 밀어주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뭐 정부 효율성 그 부서를 이렇게 또 만들게 되면서 이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원래 없었던 그런 부서인데,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 정부 부서도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정부를 감찰을 하는 그런 부서를 이렇게 또 만들게 되면서 이 앞글자만 따오면은 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도 일론 머스크의 입김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뭐 당연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론 머스크의 입김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면서 이 이름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다지로 이렇게 더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다지코인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 어제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 어제만 15%가 폭등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다지코인이 40센트가 지금 넘어서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만, 이번 일주일 새에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 이 일주일 새에만 이 다지코인이 121%가 올랐대요. 일주일 만에 배 이상이 올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만큼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주들이나 이런 뭐 암호화폐들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지금 상승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일론 머스크의 파워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뭐 날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이 트럼프가 이 백악관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일론 머스크의 파워는 계속해서 더 커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벌써부터 정부 입김을 막 불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파워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다라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으면서 정치적으로도 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은 일론 머스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짜 그거를 정말 잘 해내지 않았나 일론 머스크가 라고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트럼프한테 이렇게 몰빵을 하는 그런 기업은 없었거든요. 뭐 전부 다 뭐 민주당에 더 많이 이렇게 또 지지를 하고, 그리고 민주당에다가 더 많이 이렇게 또 기부를 하고, 그리고 뭐 트럼프한테도 기부를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하고 그랬는데, 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그냥 뭐 민주당은 완전히 제외를 하고 트럼프한테만 몰빵을 했거든요. 몰빵을 했는데 그게 초대박이 났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서 지금 이 일론 머스크의 파워는 날이 가면은 계속 이렇게 더 커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를 이렇게 또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사람들을 막 잘라내거나 이 부처들을 막 이렇게 제거를 하고 뭐 없애버리고 그런다고 하면은, 와, 이 일론 머스크의 파워는 앞으로도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국의 교통안전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이 일론 머스크가 입김을 세게 불어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율주행 그거 있지 않습니까? 풀 셀프 드라이빙, 이것도 이제 완벽하게 잘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수많은 이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그냥 뭐 창창대로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냥 일론 머스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정부까지 가지고 있고, 뭐 기업들도 가지고 있고, 돈도 있어. 없는 게 없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돼가지고, 이 트럼프도 진짜 대단하기는 대단하지만, 진짜 트럼프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악재가 겹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기소권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수많은 이 미디어들로부터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이렇게까지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좋아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까지 하면서 이 트럼프가 이렇게 또 당선이 됐는데,
그런데 네, 뭐 트럼프도 대단하기는 대단하지만 네, 지금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최대 수혜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네, 또 이제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오늘 네, 이 수요일에 네, 이 워싱턴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네, 이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네, 이 기립박수를 이렇게 또 네,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워싱턴에 다시 재입성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의원들이 이렇게 또 네, 모여 있는 자리에서 네, 이렇게 또 기립박수를 이렇게 또 받으면서 다시 이 워싱턴 DC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네, 트럼프는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역시 이기는 게 좋다. 네, 이기는 게 좋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이 대통령이 이렇게 또 당선이 된 것을 마음껏 이렇게 또 만끽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도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참석을 하게 되면서 트럼프 옆에 이렇게 또 일론 머스크의 얼굴이 이렇게 또 비춰졌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야 일론 머스크 장난이 아닙니다. 트럼프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리고 뭐 트럼프가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또 뽑고 있지 않습니까? 그 뽑는데 대해가지고 입김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세게 불어넣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정치적인 영향력이 어마무시하게 세졌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 어쨌든 트럼프는 나와가지고 내가 이 대통령직을 맡은 다음부터 바로 주요 정책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이렇게 또 연설 같은 거 이렇게 또 하면서 모든 의원들한테 너무나 감사드린다. 나를 이렇게 또 뽑아줘서 감사드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농담조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다음에 또 나와야죠. 라고 또 이렇게 농담조로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또 출마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농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진짜 전 세계에서 이렇게까지 강력한 이런 파워를 가진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대통령도 트럼프고 지금 상원 의원도 지금 공화당이고 하원 의원도 공화당이고 지금 뭐 공화당으로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트럼프를 막을 자는 이제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를 막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막지 못했다. 이 미국의 선택은 트럼프였다. 그리고 이 미국인들의 선택은 이 공화당이었다. 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공화당 의원들과 이렇게 또 만난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랑 오벌 오피스에서 이 화이트하우스에서 이렇게 또 만남을 이렇게 또 가진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뭐 지금 아마 갖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원래 전통적인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뭐 현직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 뽑힌 대통령이랑 이 뽑히다 보니까 백악관에 이렇게 또 초대를 해가지고 백악관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앞으로 대통령 당선인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게 원래 전통적인 거래요. 전통적인 건데 그런데 이 저번 대선 때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 그때 그 대선 때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뽑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그때 대선 불복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을 초청도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초청도 하지도 않고 이 백악관에서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나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도 없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를 이렇게 또 초청을 해가지고 트럼프랑 잘 만나가지고 뭐 악수도 하고 뭐 그리고 뭐 얘기도 나누고 그랬다고 하네요. 뭐 어쨌든 간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안녕히 이제 가시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으로 이제 다다음 달이죠. 1월 달에 이렇게 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벌써 다 준비가 됐다. 내가 대통령직을 맡자마자 이 대규모 추방하고 내가 얘기했었던 그 정책들 전부 다 시행을 할 것이다. 전부 다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뭐 불법 이민자들 엄청나게 지금 떨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지금 중국에다가 대한 그런 이제 정책들도 굉장히 나쁜 것들이 이렇게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막 벌벌 떨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그런 이제 정책들을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그 나라들한테 영향을 줄 게 이제 뻔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수많은 나라들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대비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과연 트럼프는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할지 계속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를 이렇게 또 기소를 하게 되면서 특별 검사가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이 잭 스미스라고 하는 이 특별 검사가 이렇게 또 있었는데, 그런데 이 잭 스미스 이 특별 검사가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맡기 전까지 아마도 이 리자인을 할 것 같다, 내려올 것 같다. 벌써 내려온 것 같기도 한데,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맡기 전까지 사임을 할 계획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잭 스미스가 가지고 있었던 트럼프나 이렇게 또 맡고 있었던 이 형사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 형사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맡기 전까지 모두 다 종결을 할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법적으로도 현직 대통령은 기소를 할 수 없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걸려있는 그런 이제 수많은 기소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 사라지게 됩니다. 트럼프는 이제 깨끗한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미국을 이렇게 또 맡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는 와, 뭐 날개를 한 10개 정도 달았나? 엄청나게 훨훨 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가 1월 달에 대통령직을 딱 맡자마자 무슨 짓을 어떻게 할런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트럼프가 계속 얘기를 하던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전쟁들 금방 끝내버리겠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지금 좀 많이 이렇게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이렇게 또 끝낼 것인지 좀 많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당연히 이 러시아한테 땅 건네주고 이제 끝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 이스라엘한테도 전쟁이 이제 웬만하면 이제 빨리 이제 마무리하는 식으로 해라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런지도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노벨상 같은 거 이렇게 또 굉장히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전쟁을 끝냄으로 해가지고 이 노벨 평화상도 지금 받으려고 그런 꿍꿍이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와, 진짜 트럼프 대단합니다. 와, 이 한번 떨어지고, 그리고 막 기소권들도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런데 또 대통령이 되고, 거기에다가 지금 노벨상까지 노리고 있고, 그리고 이 트럼프가, 뭐, 공화당 상원의원, 하원의원까지 있기 때문에 파워가 막강하거든요. 막강하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는 이 복수 있지 않습니까? 복수의 칼날을 계속 이렇게 또 갈고 있었거든요. 복수를 어마무시하게 바이든 대통령 아들 해가지고 복수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람들을 뽑을 때 나한테 완벽하게 복종을 하는 사람들만 지금 뽑아가지고 이렇게 앉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말대로 다 될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트럼프 좀 정신 좀 차리고 이제 나이도 많이 드셨으니까 미국을 좀 좋은 쪽으로 이끌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고요. 그러면서 또 워렌 버핏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워렌 버핏이 4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4분기에도 계속해가지고 주식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번 4분기에만 36 빌리언 달러, 360억 달러를 지금 팔아제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번 연도에만 158 빌리언, 1580억 달러를 지금 이 현금화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팔고 있는 그런 이제 주식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애플 주식 있지 않습니까? 애플 주식은 지금 굉장히 많이 팔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계속해서 이렇게 또 많이 팔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수많은 축축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투자 전문가들이 뭐 하나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주식 시장이 너무나 과열이 됐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애플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이 애플이 PER 있지 않습니까? Price Earning Ratio. 그거를 본다고 하면은 이 30배가 지금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높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애플을 본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도 이제 매출 같은 것들이 뭐 어마무시하게 많이 오를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데 이렇게 고평가가 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팔아야 될 때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워렌 버핏은 지금도 계속 주식을 팔아 제끼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옛날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주식을 이렇게 또 팔면은 그 주식으로 이제 자사주 매입 같은 거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는 자사주 매입 같은 거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자산이 너무나 고평가가 되고 있다. 네, 모든 그 주식들이 다 고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사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견해는 JP 몰건 CEO 이 제이미 다이먼이 가지고 있는 그 견해랑 비슷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JP 몰건 CEO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 미국의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자산들이 너무나 과열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워렌 버핏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요번 4분기에도 이 주식들을 어마무시하게 지금 팔아 제끼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이 투자자들이 이거를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거를 무시를 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그런데 이게 2년 전에도 좀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2022년도 말, 2023년도 초에 그때도 워렌 버핏이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갖다 팔았습니다. 그때 막 TSMC도 뭐 다 갖다 팔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뭐 경기 침체가 온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그때도 막 이 주식시장에 너무나 과열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막 다 갖다 팔았어요. 워렌 버핏이 굉장히 많이 팔다 보니까 그때도 이런 비슷한 뉴스가 올라왔었는데 그런데 까놓고 보니까 아니었죠. 오히려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자산은 더 팽창을 하고 미쳤었죠. 저도 그때 워렌 버핏 따라하다가 개피 봤는데 그런데 요번에는 워렌 버핏이 맞을지 뉴스를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계속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제 새 정부를 이렇게 또 꾸리려고 계속 사람들을 이렇게 또 뽑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2.0, 트럼프 2기는 어떻게 될는지, 어떻게 꾸려가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지금 기사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트럼프가 새 정부를 이렇게 또 꾸리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을 지금까지 한 12명 정도로 이렇게 또 뽑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뽑은 사람들을 이제 먼저 뽑은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는 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제 가장 먼저 하려는 것은 바로 이민빛 그리고 이제 외교 정책을 우선시할 그런 이제 계획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이민이라는 그런 소리는 아시다시피 뭐 보를 차르라고 해가지고 보도 국경의 뭐 황제라는 그런 별명을 이렇게 또 붙여주면서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불법 이민자들을 싹 다 잡아다가 지금 뭐 대규모 추방을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로 인해 가지고 아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일을 하다가도 지금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권한이 이렇게 또 부여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 일을 하다가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또 끌려 나가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잠깐 이제 가둬야 할 곳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교도소에 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둬질 것 같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교도소 주들이 이렇게 또 오르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교도소 주들이 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외교 정책들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에 대한 이제 반대 입장을 굉장히 많이 가진 그런 사람들로 엄청나게 지금 많이 뽑고 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자마자 중국에 대한 엄청나게 강경한 그런 정책들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일론 머스크도 어제 이렇게 또 뽑아가지고 일론 머스크를 정부 부서를 이렇게 또 감시를 하는 감찰을 하는 그런 부서도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세워두고 어쨌든 이 트럼프가 지금 뽑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의회 있지 않습니까? 이 의회에 협력을 이렇게 또 도모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뽑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한테 충성을 할 그럴 사람들만 지금 뽑아가지고 이 자리에 이렇게 또 앉혀두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대통령 권한을 아마도 더욱더 많이 이렇게 또 올릴 것 같다. 상향 조정을 이렇게 또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대통령이 이 트럼프로 인해 가지고 권한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와, 이러다가 막 법 같은 거 이렇게 또 개정을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뽑히는 게 아닌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트럼프가 사람들을 이렇게 또 뽑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충격적인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국방장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차기 국방장관으로 박스뉴스 진흥자를 이렇게 또 뽑았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정부에서 일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팍스뉴스 진행자를 뽑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펜타곤에서 엄청난 충격의 도가니로 지금 휩싸여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아니 팍스뉴스 진행자가 아니 미국의 국방장관을 이렇게 또 한다고 라고 하면서 이거 잘 못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그런 소리죠. 아니 이 그냥 팍스뉴스 진행자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전에 전투 경험이 있대요. 전투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뭐 높은 직책을 맡았었던 그런 사람도 아니고 뭐 펜타곤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팍스뉴스 그 앵커였는데 진행자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미국의 국방장관이 된다고 하면서 지금 뭐 충격 속에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거 잘못될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정치적인 경험도 굉장히 적고 그리고 군사적 경험도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뭐 전투 경험은 있기는 있지만 군사적인 그런 경험이 별로 없대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정치적인 그런 경험도 없었던 그냥 뉴스 앵커가 미국을 지금 이끌고 나가겠다라고 한다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은 거죠. 걱정이 많은 건데 지금 미국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와 지금 와일드 웨스트가 지금 되고 있는 미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이 앵커를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한테 굉장히 충성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보면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국방장관을 이렇게 또 맡으면서 이 미국을 우선주의를 하는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또 펼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한테 좀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굉장히 많은 군인들을 빼지 않을까. 그리고 군비 요청하는 것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뭐 한국한테다가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10 빌리언 달러. 그리고 한국에다가는 10 빌리언 달러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대만 있지 않습니까? 대만한테는 80 빌리언 달라고 했대요. 100억 달러가 아니라 800억 달러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대만의 GDP의 10%가 된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가 뽑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한테 완벽하게 충성을 할 그럴 사람들만 지금 뽑고 있다고 해요. 뽑고 있으면서 나한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단 한 명도 없게 지금 내각을 꾸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와 이거 완전히 이 미국이 트럼프 깨 될 것 같아요. 미국을 위해서 트럼프가 있는 게 아니라 트럼프를 위해서 미국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어마무시하게 자신의 편들로만 내각을 지금 꾸리고 있습니다. 야 이거 미국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MBC에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한국에 관련이 된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조지 소말리라고 해가지고 어느 뭐 유튜버 스트리머가 있습니다. 뭐 라이브를 이렇게 또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한국에 가가지고 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이렇게 또 하다가 논란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만들어냈다고 하네요. 뭐 편의점에 가가지고 뭐 난동을 부렸대요. 막 라면을 먹다가 라면 국물 막 여기저기다 막 부어버리고 그리고 이 편의점 안에서 이제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 편의점 안에서 이제 술을 먹다가 제지를 당하니까 막 물 뿌려버리고 뭐 술 뿌려버리고 아주 그냥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거 밖에도 평화의 소녀상 있지 않습니까? 그 소녀상에다가 대고 막 뽀뽀를 하는 등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남부지검에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기소가 되게 되면서 출국 금지가 내려진 상태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조지 소말리 이제 미국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미국 뭐 아리조나에서 산다고 해요. 이 미국 아리조나 출신의 24살 이 조지 소말리는 한국에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지 소말리가 예전에 했던 그런 짓들을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일본에 가서도 이런 짓들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일본에 가서만 난동 부리고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그러다가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이 욕을 먹고 그리고 뭐 경찰에 뭐 붙잡혔다나 그러다가 이렇게 또 추방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일본뿐만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에 가서도 거기에서도 또 뭐 난동을 뭐 얘기를 막 하다가 경찰한테 붙잡혀가지고 뭐 쫓겨나고 엄청난 말썽꾸러기래요. 말썽꾸러기인데 그런데 얘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에서 난리를 치다가 지금 이렇게 또 붙잡혀가지고 출국 금지가 내려진 그런 상태이면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 아주 그냥 매운맛을 잘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트럼프가 사람들을 이렇게 또 뽑고 있으면서 이 뽑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에 대한 좀 이제 강경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지금 뽑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중국은 이제 큰일 났다. 중국은 이제 세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은 뭐 원래부터 중국에 대한 좀 이제 강경한 그런 뭐 제재 같은 거 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트럼프를 보면은 트럼프는 더 한단 말이에요. 뭐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하고 그리고 카밀라 해리스가 얘기를 했었던 것보다 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가 이 정권을 맡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뭐 중국은 큰일 났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 트럼프가 얘기를 했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중국에다가 대한 그런 관세를 바로 올려버리겠다. 보편적으로는 뭐 전부 다 10%에서 20%대까지 다 올려버리고 그리고 중국에다가 대해서는 60% 이상의 관세를 물리겠다. 그리고 뭐 전기차에 대해서는 100%에서 200%대까지 관세를 물리고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뭐 멕시코를 통해 가지고 뭐 멕시코에다가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뭐 전기차를 만들어서 뭐 미국으로 뭐 팔려는 그런 생각을 만약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중국에다가 대한 이 전기차에 관세를 500%까지 이렇게 또 물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전기 자동차는 절대로 못 들어오게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중국 큰일 났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거기에다가 지금 뭐 멕시코도 큰일이 났다고 합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있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뭐 강경한 입장을 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멕시코한테는 좀 이제 관대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멕시코가 바로 옆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을 이렇게 또 막는다고 하면은 중국을 대신을 할 그런 뭐 나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를 좀 이제 점쳐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각국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중국에다가 공장을 차려두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중국을 그거를 또 보고 중국도 이 멕시코에다가 어마무시하게 뭐 공장 같은 거 이렇게 또 차렸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이 멕시코에다가 수입을 해가지고 멕시코에서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미국에다가 관세 없이 계속 쏘아 올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되면서 이 트럼프가 이렇게도 얘기했거든요. 나 다 보고 있다. 중국이 이 멕시코에다가 공장을 차려두고 그리고 이 중국 물건 멕시코로 와가지고 택가리라고도 하죠. 근데 그냥 택가리식으로만 해가지고 지금 뭐 멕시코산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지금 이렇게 또 올리고 있는데 그것도 다 막아버릴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중국도 뭐 맛이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멕시코도 큰일 났다고 합니다. 이 타임지에서 본다고 하면은 타임지에서는 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됨으로 해가지고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나라가 어디인가 하고 본다고 하면은 중국이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입을 그 나라는 바로 멕시코다 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멕시코가 중국의 돈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멕시코에서 좀 많은 뭐 GDP 성장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멕시코 지금 큰일 났다. 그런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가장 큰일 났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은 이 공장을 멈출 수가 없거든요. 중국의 공장을 만약에 멈춘다고 하면은 이게 GDP 성장률이 멈추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시진핑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은 지금 뭐 정부를 돈을 뿌려가면서까지 공장을 계속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물건들을 본다고 하면은 물건 뭐 어마무시하게 나올 것이지 않습니까? 공장을 계속 돌리다 보니까 그 수많은 물건들이 이제 원래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거의 다 소비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그거 다 막힐 거다. 더 심하게 막힐 거다라고 보고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멕시코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지금 어려워 보인다.
라고 한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뭐 수많은 그 물품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모두 다 이제 막힐 거다 보니까 이 물건들이 전부 다 전 세계로 퍼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큰일 나 보입니다. 중국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이 전 세계 대공황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1920년도 말 1930년도에 그때 전 세계 대공황이 있었는데 그 대공황이 일어난 이유가 과잉 생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중국을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은 지금 어마무시하게 과잉 생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 인한 이 과잉 생산 때문에 지금 뭐 전 세계로 다 반덤핑식으로 지금 물건이 뿌려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이 부동산도 지금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철강이 지금 남아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철강들도 거의 덤핑식으로 다 뿌려질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뭐 선진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유럽 같은 곳들이나 뭐 미국이나 뭐 미국은 뭐 더하지. 미국은 더하고 뭐 캐나다나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의 철강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어마무시하게 매겨버려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놨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철강들이 어디로 가느냐? 다 이제 개발도상국으로 간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 개발도상국으로 가고, 그리고 뭐 수많은 이 과잉 생산이 된 그런 이제 물건들에 대해 가지고 그런 상품들도 이제 뭐 미국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뭐 다른 뭐 선진국들도 이제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수많은 이 상품들이 이제 개발도상국으로 이제 뿌려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개발도상국들이 다 줄도산을 할 수도 있다고요. 네, 그 개발도상국에서의 제조업들이 다 망해버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인 이 경기 침체가 중국으로 인해 가지고, 뭐 미국은 뭐 자국주의 하니까 미국은 모르지만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중국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이 중국이랑 완전히 이제 동떨어지게 되면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되면서 제재를 더 심하게 이렇게 또 하면서 이 중국으로부터 생산이 된 그런 상품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 위기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가 지금 뽑은 그 사람들 중에 중국의 우호적인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 사람은 바로 일론 머스크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이 기가 팩토리를 이렇게 또 세워가지고 중국에다가 어마무시하게 이 테슬라 전기차를 이렇게 또 팔아 제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중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기는 우호적이지만 그렇지만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중국은 이제 세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게 되면서 그리고 이 트럼프가 중국 그리고 멕시코에다가 관세를 이렇게 또 올려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멕시코에서 중국 물건들을 이렇게 또 어마무시하게 받아다가 택가리를 해가지고 미국으로 이렇게 또 쏘아 올리는 거 그거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가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정책들은 실제로는 물가가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저소득층들이나 중산층들이 굉장히 많은 부담을 이렇게 또 안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 캘리포니아 있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좀 이제 걱정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가 이 LA 항구가 있으면서 여기에서 중국 물건들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중국 물건들이 캘리포니아 내에서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가 높아진다고 하면은 이 중국산 물건들 이제 제대로 못 들어올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물가까지 이렇게 또 높아져. 관세가 높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가 좀 많은 타격을 입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중국 물건들이 이렇게 또 캘리포니아로 못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 멕시코 물건들도 캘리포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또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물건들이 캘리포니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못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 뭐 항만 같은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타격을 이렇게 또 입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뭐 트럭 업계도 별로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때문에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들 그리고 이 중상층들이
굉장히 많은 부담을 이렇게 또 가지고 살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23명이 벌써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경제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분명하다. 이것은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이 물가가 오른 만큼 이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된다고 하면은 금리가 오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돈이 또 줄어들게 된다. 돈 풀리는 게 또 다시 돈이 묶이게 된다. 그러면은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된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쓸 돈이 더 많아지는데 돈이 갑자기 쥐어져.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 온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조만간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강력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삼성에 대한 뉴스도 지금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삼성 역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삼성의 주가를 본다고 하면은 올해 들어가지고 35%가 하락을 한 상태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것은 4년 만에 최저치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대략 뭐 35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35달러. 와, 뭐 장난. 지금 이 삼성을 본다고 하면은 삼성이 이 칩 같은 것들을, 반도체를 많이 이렇게 또 만들어다 이렇게 또 팔지 않습니까? 많이 파는데, 그런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중국에다가 이 칩을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그런 이제 제재가 더 강해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중국에서도 조차 이 삼성에다가 칩 같은 거 제대로 이제 반도체 같은 거 주문을 하지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은 계속 이렇게 또 주식이 내려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제 앞으로 이 매출이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칩 액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이 미국 내에다가 반도체 기업 만들어가지고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고 좀 잘해라 라고 하는 그 칩 액트도 이제 끝낼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트럼프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왜 그런 데다가 돈을 쓰느냐라고 하면서 칩 액트에다가도 이제 돈을 안 쓸 수가 있다 보니까 삼성은 좀 안 좋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에 반해 가지고 한국에 있는 SK 하이닉스 있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중국의 의존도가 조금 낮다고 합니다. 낮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영향은 좀 적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SK 하이닉스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좀 이제 고도화가 된 그런 이제 칩들을 이렇게 또 생산하게 되면서 엔비디아에다가 이 납품을 이렇게 또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보다는 영향이 좀 적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삼성도 지금 난리가 나고, 한국도 별로 안 좋거든요. 한국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강달러가 계속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뭐 큰일 났습니다. 미국 말고 이제 다른 나라들은 지금 막 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달러가 이제는 좀 계속해가지고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금리가 오르게 된다고 하면은 달러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이 트럼프 정책을 시행을 하면 할수록 달러는 계속해가지고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4% 정도에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은 0.2% 정도에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변동이 없이, 아까 전에는 뭐 살짝 내려갔었는데 뭐 거의 변동이 없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미국의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뭐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됨으로 해가지고 주식시장은 좀 많이 흥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본다고 하면은 에너지에 대해 가지고 기름들 있지 않습니까? 기름 같은 거 막 이제 퍼올려라 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에 대한 뭐 기대도 있고, 그리고 규제 같은 것들 엄청나게 완화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규제를 하나 둘 때마다 규제를 10개씩 철폐를 해버리겠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규제가 사라진다고 하면은 기업들은 더 마음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세금 인하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업들에 대한 세금 인하를 좀 이제 많이 해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많이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이 트럼프의 정책들을 본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네, 뭐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었던 게 바로 이 인플레이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책들을 본다고 하면은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다. 네, 이 카말라 해리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제 정책들보다 이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이 정책들은 훨씬 더 인플레이션 친화적이다. 인플레이션이 더 많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시장에는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전문가들이 또 우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가 과연 이 정책들을 실제로 이행을 할지, 아니면은 그 이행을 할 때 언제 할지, 타이밍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언제 할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자산을 좀 많이 분배를 하고 좀 이제 위험이 낮은 그런 곳에 투자를 해라. 그리고 신흥국에 투자하는 거 좀 이제 자제를 해라.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됨으로 해가지고 중국이 계속 이제 생산을 멈추지 않고 있거든요. 중국의 공장이 계속 이렇게 또 돌아가고 있는 한 다른 나라들의 제조업은 다 망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에 투자하는 거 좀 조심하고, 소형주에 뭐 투자하는 거 조심하고, 그래야 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전문가들은 조언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뽑힌 다음부터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미국은 좀 이제 낙관적으로 보고 있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이 선택을 한 그런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선은 낙관적이기는 낙관적이지만,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렇게는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그런 소리죠. 과연 트럼프는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갈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시험대에 올라왔다가 그걸 잘 통과를 했죠. 그때 2022년도 말 2023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그때 바이든 대통령은 잘 대처를 해가지고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했습니다. 진짜 그때는 뭐 미국의 뭐 기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경기 침체 빠지지 않았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이렇게 또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게 되면서 또 다른 시험대에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트럼프가 요번에 미국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지, 실제로 트럼프가 미국을 잘 이끌어 나가면서 경기 침체에 빠뜨리지 않게 할지, 아니면은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던 것처럼 이 미국의 경기 침체에 빠질지 뉴스를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미국의 CPI 지수가 나왔습니다. 오늘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수가 나왔는데, 지난 10월달 미국의 CPI 지수는 2.6%였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저저번 달이죠. 9월 달에 2.4%보다 더 높은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휘발유 가격은 내려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식료품 가격들도 내려갔대요.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또 올랐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주거비 있지 않습니까? 집값, 렌트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올랐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뭐 자동차 보험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서 이렇게 또 올라가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조금 높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수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듯이 이 트럼프의 정책들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2025년도 말쯤 된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3% 정도로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될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연준이 이렇게 또 바라고 있는 2%의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됨으로 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 트럼프 주식 있지 않습니까? 트루스 소셜, 트럼프 미디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 미디어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이 내부자들이
트럼프 주식을, 그러니까 이 트럼프 미디어 DJT 주식을 어마무시하게 갖다 팔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많이 올랐죠. 오르다가 그러다가 또 많이 이렇게 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이유가 내부자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팔았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 미디어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CFO 그리고 뭐 2명의 간부가 이 트럼프 미디어 주식 1,600만 달러 이상을 이렇게 또 팔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또 내려간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 미디어 이 트루스 소셜을 본다고 하면은 매출은 100만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매출은 100만 달러인데 손실을 본다고 하면은 손실은 1,920만 달러의 손실을 냈다고 합니다. 매출은 100만 달러인데 손실은 거의 2천만 달러야. 여기다가 왜 투자를 하는지 트루스 소셜은 앞으로도 사람들이 안 이용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 트루스 소셜은 이 내부자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갖다 팔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계속해가지고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93,000달러래요. 93,000달러. 93,000달러까지 이렇게 또 오르게 되면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뭐 최근 들어가지고 3% 정도가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또 비트코인이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하는 이유는 뭐 가장 많은 이유는 트럼프 때문이지만 트럼프 때문뿐만이 아니라 이 인플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도대체 잘 잡혀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고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을 이렇게 또 시행을 한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또 계속 이렇게 또 오를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 도피처로 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또 선택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비트코인은 계속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고 하고 이제 조만간 진짜 10만 달러 되겠네요. 와 진짜 대단하다. 야. 와 비트코인 이제 조만간 10만 달러 돌파를 했습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이 아마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테무나 그리고 이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초저가 이제 중국 물건들이 미국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쏟아 들어오게 되면서 뭐 붐을 이렇게 또 일으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마존을 본다고 하면은 이 아마존에서 테무나 이 알리익스프레스를 대응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아마존 하울이라고 하는 그 섹션을 따로 만들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이 중국에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랑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 아마존에서 이렇게 또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또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아마존 앱에 이렇게 또 들어간다고 하면은 거기에 하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뭐 테무나 그리고 이 알리익스프레스처럼 싼 물건들만 모아놨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직접 배달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달은 좀 늦는데요. 뭐 이틀 안에 오는 것은 아니고 2주일 안에 온다고 합니다. 2주일 안에 오기는 오지만 중국에서 직접 이렇게 또 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물건들이 이렇게 싸다고 하고 하지만 이 배송료를 본다고 하면은 배송료는 25달러 이상 사야지만 이 배송료를 안 받는다고 하네요. 이 25달러 이상 안 산다고 하면은 3불 99 배송료가 이렇게 또 붙는다고 하고 뭐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를 이렇게 또 대항을 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졌기는 만들어졌지만 그런데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보다는 좀 별로 안 좋다. 왜냐하면은 제가 들어가서 봤거든요. 들어가서 보니까 가격이 조금 비싸.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보다는 조금 더 비싸. 조금 더 비싸고 그리고 이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뭐 테무도 마찬가지지만 10달러 이상 사면은 무료 배송이거든요. 그런데 아마존 하울은 25달러 이상 사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마존 하울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잘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기존에 있었던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사람들이 계속 쓰지 않을까. 훨씬 더 싸고 그리고 10달러만 사면은 무료 배송이야. 그러면 아마존 하울 안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 아마존에서도 테무랑 그리고 이 알리익스프레스를 이렇게 대응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게 나왔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제가 이거 나온다고 해가지고 예전부터 뉴스에 올라와 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기대 이하입니다. 별로네요, 솔직히 말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